2023년 4월 11일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은 무역협회라고 하는 키타에 실제로 상담하고 자문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국제 독점 판매 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제로 무역협회에 트레이드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트레이드 프로라는 것이 이제 계약 클레임이나 무역 분쟁 관련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국제법무팀의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의 외국 변호사가 무역협회에 실제 상담을 하고 자문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계약서라는 내용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인들 간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또는 기관과 기관, 뭐 법인과 법인 등등 간에 이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적시하고 상호 간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미법에 따르면 어그리먼트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주고받는 어떤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서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뭐 대법원 판례라든가 영미권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판례들이 뭐 계약서의 하나하나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통 이제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문헌 그대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계약 체결 시점에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문구가 맞느냐 등등의 이제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의사를 그대로 잘 표현해서 서면으로 그 계약서에 그러한 이제 당사자들의 의사가 잘 적용이 되게끔, 잘 표현이 되게끔, 보통 이제 법률 자문을 받게 되면 이런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려고 합니다. 미국 판례들 중에는 뭐 유명한 판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어떤 분쟁을 하는 내용 중에 석유, 가스 관련된 광물에 한정된다고 계약서에 미네랄 오일 앤 가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이렇게 채취를 하다 보니까 금과 은 같은 광물이 또 나오게 됐고, 그래서 금과 은은 이 미네랄 오일 가스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 뭐 그런 내용들로 뭐 분쟁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판례 중에는 아니다, 그 용어 자체 미네랄 가스, 오일 가스에만 한정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약서의 언어에 집착하는, 계약서 언어에 한정하는 그러한 판례들이 많이 있고, 또 뭐 유명한 판례 중에 노스캐롤라이나의 연방 법원으로 인정을 하느냐, 노스캐롤라이나에 그냥 있는 법원으로 인정을 하느냐 등등, 이렇게 문구 하나하나가 당사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거는 좋은 계약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정확하게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리고 당사자들이 아무리 봐도 계약서의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법률 전문가가 해석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오해가 될 수 있다, 어떤 내용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검토를 받고, 또는 이제 초안에 대해서 작성을 의뢰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키타 무역협회 영문계약서 검토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국제법무팀에 상담을 의뢰를 하신 분은 이제 바이어시고, 이렇게 뭐 수입하시는 내용이고, 상대 업체는 공급자입니다. 이제 뭐 해외 동남아에 있는 공급자였고, 일단 이 계약서를 검토를 해봤더니 불가항력 조항도 없고 최소 구매 수량에 대한 구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 쪽, 그러니까 바이어 수입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이미 이제 오래전에 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제 분쟁이 있어서 상담을 한 사례입니다. 최소 구매 수량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만큼을 구매하지 못하면 독점권을 박탈한다라는
내용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급자가 바이어를 컨트롤하려고 이렇게 계약서에 최소 구매 수량을 어 이 기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재하지 못한 경우, 그렇게 최소 구매 수량을 구매하지 못한 경우 뭐 협의나 어떤 재량에 의해서 뭐 조정하는 그런 문구들이 없고, 그냥 막바로 자동적으로 독점권을 박탈한다, 그런 문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어 쪽, 그러니까 우리 쪽 수입업자 쪽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독소 조항이 있는 그런 계약서를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 구매 수량에 대한 구입 의무와 또 불가항력 조항이 없다라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중거법이나 관할법이 모두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상대방의 국가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변, 뭔가 이제 "조치를 해 달라."라고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그 상대방의 나라에서 분쟁을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시간이나 행정 처리 측면에서 매우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문 계약서에 대한 검토만으로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상대방 국가의 법원에다가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시간과 비용이 이렇게 들 수가 있겠구나. 뭐 변호사를 국제법무팀을 선임을 해서 그 현지에 있는 변호사와 협력업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지, 아니면 막바로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국가에 가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분쟁 해결을 할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좀 검토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소 구매 수량에 대한 구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냈는지,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내용, 그 상대방 업체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해 왔는지가 이제 이 독점권 박탈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일단 제대로 된 그 영문 계약서 작성, 그러니까 국제 거래를 하는 경우, 무역 거래를 하는 경우 영문 계약서를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국제 계약서 작성은 향후 이제 무역 분쟁이나 계약 분쟁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한중국제법무팀이 이제 국제 독점 판매 계약서를 포함해서 국제 거래에 대한 클레임이나 국제 계약,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고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하는 등 그런 내용들을 이제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고, 특히 기업이나 중소기업 관련해서 초창기에 이제 법무팀이 없는 경우에 이런 계약서를 제대로 이제 작성을 못해서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약서의 어떤 그 한정적인 요소들, 그런 해석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장의 여지가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일단 계약서 검토부터 진행을 하셔서 뭐 국제 중재를 신청할지, 아니면 현지의 어떤 법원에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대한상사중재원이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방향 설정을 해서 국제 거래 관련해서 뭐 원활한 그런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역협회 실제 상담 및 자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국제 독점 판매 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일단 불가항력 조항 같은 것들,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천재지변도 있었는데 그런 불가항력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포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수입업자들은 최소 구매 수량에 대한 구입 의무가 굉장한 부담감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중거법과 관할법이 어느 위치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제 독점 판매 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